자, 인터넷을 들어가 주세요. 인터넷 보통 크롬 많이 쓰세요? 아니면은 엣지 쓰세요? 크롬? 그럼 크롬 기준에서 볼게요. 네, 크롬이나 엣지나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서요. 자, 일단 네이버에다가 영진닷컴 적어볼까요? 영진닷컴. 그러면 영진닷컴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하단에 보시면 브록CD 다운로드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영진닷컴의 브록CD 다운로드 창으로 들어와졌는데요. 우리가 이 책의 예제가 쓱 하고 싹 배우는 요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검색란에 쓱이라고 적고 검색을 해보시면 쓱싹 시리즈들이 쫙 보일 거예요. 거기서 여기 6964번 게시글인 쓱 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스마트 앤 스토어 이 부분에 브록CD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CD 원점 짚을 받을 수 있게 뜨죠. 여기를 클릭. 그리고 받으실 경로를 선택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크롬은 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다운로드로 바로 받아지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일단 세팅해 놓은 거는 이렇게 경로를 지금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혹시 집에서도 내가 경로를 지정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자 하실 때는요. 요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에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을 체크를 해 두시게 된다면 다운로드를 하실 때 매번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 따로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뭐 요건 과정에 해당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파일을 브록CD 다운로드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제는 어디다 저장할까요? 문서에도 괜찮으실 것 같고 아니면 바탕화면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CD19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파일 이름에다가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쓱싹 스마트 스토어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고 저장을 하신다면 누가 봐도 아 이건 스마트 스토어 파일이구나 알아보기 쉽겠죠. 자,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파일이 열릴 거고요. 압축 풀기를 해주시고 압축 풀기 눌러주시면 압축이 굉장히 빠르게 풀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바탕화면에 제가 쓱싹 파일을 받았으니까 바탕화면에 폴더가 생겨 있겠죠? 여기까지 잘 받으셨을까요? 네, 일단 제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들어가 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메뉴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로고가 있을 텐데 저는 지금 로고가 예쁘게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로고가 아니라 사람 모양으로 아마 그려져 있죠. 자, 상품 관리, 판매 관리에서 스마트 스토어의 각각의 메뉴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스토어 전시 관리를 한번 눌러볼까요? 스토어 전시 관리. 여기 안에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관리들을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은 스토어 관리로 가겠습니다. 스토어 관리에 가보시면 스토어명과 스토어 대표 이미지, 스토어에 대한 소개 등을 바꿀 수 있는 란이 나와요. 자, 일단 여기 스토어명은 기존에 우리가 설정했던 이름으로 잡혀 있을 텐데요. 스토어명은 1회 수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스토어 대표 이미지에는
최소 160에 160 이상의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가로 세로 1대1 정사각형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로고를 만들었다면 그 로고를 여기다가 넣어서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대표 이미지는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지만 검수가 완료가 돼야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 있다가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부분에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클릭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사진을 바꾸시는 게 가능합니다. 한번 플러스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 사진과 사진 보관함이라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 내 사진을 눌러서 컴퓨터상에 아까 다운받았던 사진을 선택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또는 문서 폴더에 있는 쓱싹 스마트 스토어라고 이름 주기로 했었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가지 예제 그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프로필용이라고 적혀 있는 이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검수 중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이 부분에 검수가 완료된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바꾸시는 게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꾸고 나서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사진으로 또 바꾸셔도 돼요. 하지만 바로 바뀌진 않을 거고요. 역시 하루 있다가 검수가 완료된 후에 변경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스토어 소개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할 때 보여지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네이버에서 어떤 상품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할 테고요. 여기 이제 쇼핑에 가서 검색한 내용을 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아르테 컴퍼니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천연 비누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와질 텐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이죠? What's in your daily life라고 적어놨네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간단히 말하면 스토어 소개글이에요. 다른 데도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자면 허브 파티라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천연 제품 넘버원 허브 스토어 허브 파티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스토어 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소개는 총 50자까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정해졌다면 그 상품에 대한 소개를 나중에 적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간단하게만 스토어 소개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어디에 뜨는지 또 하나 또 소개를 해보자면 우리가 몰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한다 했을 때 요 몰 이름 밑에 소개글로 뜨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몰이 무엇을 파는 몰인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개글을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토어 URL. 스토어 URL은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스토어 도메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smartstore.naver.com 슬러시 다음에 우리 아이디 줬던 거 그게 뒤쪽으로 붙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개인 도메인을 사서 바꿔 달겠다라고 한다면 개인 도메인을 선택하시고 여기다 도메인 넘버를 적어서 호스팅을 연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고객센터 전화번호인데요. 아마 본인 그 전화번호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인증을 아마 6개월에 한 번씩인가 인증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마다 뜨면은 인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토어 관리 부분을 다 입력하셨다면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위쪽에는 API 정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설정하진 않을 거고요.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토어를 스마트 스토어만 다루지 않고 여러 가지 몰들을 한꺼번에 다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쇼핑몰을 차려서 운영하시다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만이 아니라
뭐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뭐 등등의 다양한 사이트들의 상품들을 이제 올리게 되실 텐데요. 그랬을 때 통합하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는 뭐 이지 어드민, 뭐 사방넷 등의 몇몇 가지 그런 사이트들이 있고, 또 카페24에서도 그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긴 하죠. 얘가 어떤 거냐면, 보통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직접 이제 등록을 하시잖아요. 근데 매 몰마다, 모든 몰마다 다시 계속해서 상품을 등록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 곳에 이제 올리면 자동으로 나머지들에 송출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만약 그거를 하게 된다면 연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AP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만 내가 단일로 운영하겠다, 또는 뭐 스마트 스토어 옥션 G마켓 뭐 11번가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몇 개 몰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API까지 건들 일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내 몰을 더 많이 확장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 API 정보를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주시면 돼요. 내가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API 대행사로 연결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그럴 때. 자, 그래서 API는 그런 용도로 나중에 쓰게 되니까 참고적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요. 아직은 여기가 사람 모양으로 아이콘으로 나올 텐데요. 아마 내일쯤 되면은 우리가 바꿨던 이 스토어의 대표 이미지로 이 부분이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110페이지를 참고해 볼까요? 110페이지 스토어 PC 화면 설정하기 라는 공간입니다. 자, 물론 스토어에 대해서 꾸미는 거기 때문에 여기 좌측 메뉴에서는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공간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누르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꾸밀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위쪽에 보면은 3개의 버튼이 있을 건데요. 첫 번째 버튼은 핸드폰 화면으로 봤을 때, 두 번째 화면은 PC 화면으로 봤을 때, 세 번째 화면은 태블릿이나 뭐 전체 보기로 봤을 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PC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시지만 물건 사실 때 핸드폰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는 어떻게 뜨는지도 우리가 좀 봐둬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과 PC 화면을 이렇게 어떻게 뜨는지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이 스마트 스토어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아마 저희 그 예제 파일하고 창이 조금 다를 거예요. 최근에 바뀐 부분이라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관리 메뉴엔 공통 관리랑 컴포넌트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일단 공통 관리부터 보자면 스마트 스토어의 전체 컬러 테마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를 눌러주시면은 테마에 따라 스마트 스토어의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컬러 테마를 고르시면 돼요. 다만 이거를 색깔을 고를 때는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어떤 거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살 고객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색깔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색상마다 색상에 따라 느끼는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란 색깔은 어떤 분위기예요? 약간 귀엽고, 그쵸? 사랑스러운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서 이 컬러 테마도 그에 맞춰서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마음에 드는 테마 골라주시고 나중에는 그렇게 테마를 바꿔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PC GNB 위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두 가지 형태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단형, 두 번째는 좌측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형 같은 경우는 옆에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카테고리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메뉴라면, 상단형의 경우는 카테고리가 이 위쪽으로 들어가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토어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좀 꾸미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단형을 더 좋아하고 있는데 이건 뭐 개인 설정에 따라 다를 테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통관리 부분 세팅을 해주셨나요? 전체 적용하기 한번 눌러서 저장 완료해 놓고 컴포넌트 관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화면에서는 113페이지가 관련 내용이에요. 자, 컴포넌트 관리에서는 이 첫 번째 스토어 이름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스토어 이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스토어명을 고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런 텍스트로 적혀 있습니다. 약간 투박하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인 로고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만약 포토샵으로 제작한 로고가 있다면 이 부분에다가 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로고형이라고 봤을 때는요. PC랑 모바일의 권장 사이즈가 다른데요. 일단 PC는 권장 사이즈가 가로는 30에서부터 400픽셀까지, 세로는 20에서부터 90픽셀까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로 내가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로고를 집어넣어서 만드시면 좀 예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포토샵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 이 부분을 지금 하시기가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포토샵 대신에 간단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개 배우면서 한번 로고를 만들어 볼게요. 자, 위쪽에 여기 혹시 플러스 보이세요? 요 탭 추가하기, 요 탭 추가.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새 탭이 뜰 건데요. 네이버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보실까요? 실제 물론 저도 포토샵을 좋아하고 잘 쓰는 편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강사인데, 그쵸? 근데 포토샵만 쓰진 않고요. 간단하게 무언가를 빨리 만들어야 될 때는 이 미리 캔버스라는 이 플랫폼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RC에서 만든 데거든요. 왜 RC, 알약 만드는 그 R 소프트 있죠? 거기서 만든 미리 캔버스라는 이런 플랫폼인데 여기서는 디자인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이라 보시면 돼요. 비슷한 걸로는 캔바나 망고보드와 같은 플랫폼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망고보드는 유료고요. 캔바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일단 PC, 모바일에서 둘 다 된다는 건 좋은 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우리나라 정서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애매했다면 이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도 하고 저작권도 일단 무료로 풀려 있어요. 물론 왕관이 그려져 있는 건 돈을 내고 쓰셔야 되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뭔가를 제작하셔 만드실 때 즉 내가 만약 포토샵이 없는데 뭔가 빨리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 미리 캔버스로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로고를 만들어서 넣어보는 거 정도 해볼게요. 미리 캔버스에 여기 저는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라 잠깐 로그아웃 해놓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려면요 5초 회원가입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 네이버로 로그인 해볼게요. 네이버 또는 뭐 구글이 편하시면 크롬으로 구글로 로그인 하셔도 돼요. 소셜로 회원 가입을 해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편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동의만 눌러서 동의하기 하면 끝나요. 예, 굉장히 쉽게 가입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가입이 구글로 돼 있기 때문에 로그인 바로 구글로 할게요. 유지 안 함.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여기 떠 있는 얘네들은요 제가 그냥 만들어서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잠자고 있는 악어 한 마리가 있을 거예요. 악어인지 공룡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전에 그냥 들어가서 만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는 게 미리 캔버스예요. 그래서
저도 뭐 가끔 이런 홍보 문구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것들 만들 때도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우측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한번 눌러 보실래요? 자, 사이즈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다른 SNS에 올리고자 하는 홍보 문구 같은 걸 만들 거라면 이 밑에 보면 인스타그램의 사이즈는 몇이고 카드뉴스는 몇이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 게 뭐예요? 필요 없는 창을 좀 닫을게요. 이것도 닫고 여기죠. 지금 보면은 PC 버전의 로고를 만들 건데요. 권장 사이즈는 30에서부터 400 그리고 세로 권장 사이즈는 90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400에 90짜리 창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가로를 400 그리고 세로를 90 이렇게 만든 후에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400에 90짜리 큰 창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템플릿 검색, 작업 공간, 업로드, 사진, 요소, 텍스트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템플릿 검색이라는 건 뭐냐면 템플릿이 아예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로고 중에 찾는다. 로고라고 치면 이렇게 로고 템플릿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눌러서 적용해라 이런 거고요. 굳이 저는 로고를 찾아서 넣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템플릿을 활용하지는 않을게요. 이 저작권 문제 없고요? 네, 저작권 문제 없습니다. 자, 작업 공간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것을 가져올 때 이용이 돼요. 그래서 내 디자인에 가보면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이 있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를 가져와서 수정하고자 할 때 작업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시겠죠? 이용 안 할게요. 자, 세 번째, 업로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업로드는 기존에 내가 로고가 따로 있다면 그런 로고를 여기다 가져와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가져다가 미리 캠퍼스에서 세팅해서 맞추고자 할 때 그때 여기서 업로드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은 생략할게요. 사진이라는 거는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여기서 검색해보면 그에 관련된 사진들이 나오고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쇼핑이라고 쳐보면 쇼핑에 관련된 사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선물 상자가 마음에 든다. 그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불투명도를 연하게 하거나 맞춰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필터 효과를 주거나 밝기 대비와 같은 직접 조정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꽤나 그래도 무료 프로그램인 주제에 굉장히 좀 정밀하게 돼 있는 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일단 사진은 그래서 진짜 사진들, 그죠? 자, 요소라는 거는요, 그래픽 이미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이나 선, 프레임 이런 것들이나 차트나 표와 같은 것들이 다 요소 안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컴퓨터라고 적었다. 그러면 컴퓨터에 관련된 이런 이미지들이 나와요. 물론 이 왕관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무료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쓰셔야겠지만 왕관이 없는 이미지들은 무료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걸 이렇게 가져다가 써도 될 거고, 그리고 몇몇 가지는 이렇게 색상 또한 바꿀 수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색깔로 바꿔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말고 딴 거 찾아볼까요? 과일. 그럼 과일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쓸만한 과일 이렇게 꾸며서 장식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텍스트. 텍스트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보여요. 근데 최근 사용이라는 거는 일단 텍스트의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꾸며져 있는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스타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예쁘게 꾸며져 있는 그림 문자들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특수 문자는 진짜 특수 문자라서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조합에 있는 텍스트 추가에 제목 텍스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떴죠. 여기다가 몰 이름인 한일 컴퓨터를 저는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몰 이름을 적어야겠죠? 자, 적었는데 작잖아요. 그리고 이 글씨의 모양도 안 이쁘고, 요 가장자리 보면은 동그라미 보이죠? 이걸 이렇게 넓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서 글씨의 크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글씨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다면 글씨에 대한 글씨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글씨를 바꾸다가 저처럼 이렇게 글씨가 빠져나갔다면 요 가장자리 보면 좀 길쭉한 동그라미 있어요. 요게 이제 글 상자의 너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글씨를 내가 원하는 크기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글씨에 대해서 보자면 얘가 진하게 기울인 밑줄, 그리고 요거는 취소선이나 첨자문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렬 방식, 얘는 이제 불투명도, 흐리게 하거나 진하게 하거나. 얘가 글자색인데 저는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 있는 색깔이 다가 아니고 요 옆에 보면은 팔레트가 있어서 이 부분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좀 더 세부적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미리 캔버스 알려드리다 보면 걱정이 되는 게 이러다가 포토샵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건 아닐지, 그게 걱정인데요. 그래도 어찌됐건 포토샵이 필요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미리 캔버스는 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포토샵도 배워두긴 하셔야 돼요. 더 세부적으로 할 땐 당연히 포토샵이 필요하고요. 자, 글자색이랑 배경색은 일단 배경에 색깔 넣는 거라 잘 안 쓰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고, 글자 조정에 자간을 조절하거나 행과 행 사이 간격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글자의 너비, 즉 장평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외곽선을 이용하시면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고, 외곽선의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림자는 글자에 그림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선을 넣으면서 그림자도 넣겠다. 예,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림자 색깔도 바꿀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라데이션은 이 글씨에다 그라데이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멋있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글씨를 만들겠다 하신다면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색상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서 그라데이션 넣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데 포토샵처럼 그라데이션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2가지 색깔 정도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곡선의 경우는 이렇게 글씨를 아예 공률의 글씨로 나타내거나 똑바로 돌릴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링크는 링크 걸 일이 없어서 생략. 자, 그러면 제가 텍스트 부분은 얼추 쭉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잘 안 되는 부분 일단 제가 질문을 받고요. 문제없이 잘 됐다면 옆에다가 조금 이쁜 뭐 로고 같은 거, 요소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제작해서 만들고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데가 있죠. 여기다 클릭해서 스마트 스토어 로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웹용으로 받을 건데 PNG로 받을게요. PNG에서 투명한 배경은 바깥쪽에 지금 흰색인 부분들을 배경을 투명하게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체크 안 하면 흰색 배경까지 채워진 채로 가져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다운로드를 받으실지 고해상도로 받으실지는 뭐 맘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고해상도 눌러볼게요. 경로는 제가 아까 다운받았던 쓱싹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받을 거거든요. 아니면 본인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받으셔도 돼요. 자, 저장. 그러면 png 파일이 받아질 테니까 이걸 한번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볼게요. 여기서 수정, 이미지 찾기, 아까 만든 거 하고 적용하면, 확인하면 바뀌었죠. 자, 여기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바꿀 건데 권장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400에 110, 그쵸? 그래서 얘를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 그럼 복사본이 나오겠죠? 400에 110으로 적용하고 사이즈를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맞췄다면 역시 다운로드를 투명한 배경으로 해서 다운을 받을게요. 그런 후에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수정, 이미지 찾기, 지금 만든 거 요거 P 들어간 게 지금 폰이라고 한 거라서 적용, 확인 하면은 PC로 봤을 때랑 그리고 모바일로 봤을 때 크기가 어느 정도로 뜨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카테고리 메뉴라는 부분에서는요, 메뉴를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 뭐 공지사항이다, 판매자 정보다 이런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런 메뉴들을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이름을 줄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획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끄거나 키는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창을 끄거나 킬 수가 있어요. 요 옆에 보면은 나는 리뷰 이벤트를 지금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꺼놓으면 되겠죠. 쇼핑 스토리 안 띄울 거야 하면 꺼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메뉴들을 끄거나 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리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각각의 쇼핑 스토리나 아니면은 리뷰 이벤트를 관리하는 창으로 들어가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뭐 띄우거나 뭐 보이거나 할 부분들은 마땅히 없을 거고, 아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메뉴가 사라지고 나타나는 게 좀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메뉴가 뜨는 것들을 내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들은 없애거나 다시 띄우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있는 프로모션 이미지로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 기획전. 프로모션 이미지는 최대 10장까지 등록할 수가 있고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노출 순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를 여기다 추가해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앞쪽으로 뜨게 해줄 수가 있고, 어차피 프로모션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한 장만 논다면 한 장만 계속해서 고정돼서 보이는 걸 거고, 2장 이상을 논다면 서로 교차되면서 이미지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제에서는요, 112페이지, 113페이지, 그쵸? 113페이지 있는 게 지금 대표 이미지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프로모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없을 테니까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가이드북이랑 가이드 다운로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이미지를 추가해 볼 건데, 가이드 보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메뉴 좌측형은 센터 기준, 이 초록색 테두리 영역만 노출이 돼서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 모니터에 따라서
사이즈 해상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안전하게 보이는 영역인지 그런 것들을 아마 이미지 가이드에서 설명한 것 같고요. 가이드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미지 가이드라고 해서 실제 파일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PSD 파일에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쇼핑몰을 하면서 포토샵을 안다면 당연히 이걸로 수정해서 이쁘게 만드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포토샵을 모르는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제작하지는 않고요.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미지 추가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권장 사이즈가 나와요. 자, 일단 PC 이미지의 권장 사이즈는 1920에 400픽셀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 이제 등록하러 만들 건데 아까 띄워놨었던 미리 캠퍼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 거니까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디자인 만들기, 사이즈를 아까 여기서 봤던 1920에 400으로 맞춰주세요. 해서 새 디자인 만들기 하면 이렇게 새 디자인의 사이즈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이 7월이니까 여름 템플릿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이벤트? 할인? 뭐 이런 걸 찾아보면은 템플릿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왕관 빼고요. 눌러보시면은 여기 적용돼서 나올 거예요. 그거 조금 수정하죠. 예를 들어 저는 이 모양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뭐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왔는데 이거를 디자인을 내가 수정하시면 돼요. 그거는 왕관을 눌러서. 왕관을 누르지 마시고 이미지를 여기서 고르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만드셔도 돼요. 평가판 사용하기는 원래 아까 이거는 왕관 있죠.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누르면 얘는 그냥 적용되죠. 얘가 무료라서 왕관 있는 것들은 무료가 아닌 것들, 왕관이 없는 것들을 적용하는 건데요. 뭐를 할 건지 한번 고민해봐서 되게 다양한 건데 아기자기한 것도 생각하고 있고 너무 다양해가지고 일단 지금은 어느 쪽으로 생각해볼까요? 아기자기한 거? 그런 쪽으로 좀 꾸며주시면 될까요? 맞다. 우리 쉬지 않고 하고 있구나. 자, 여기다가 뭐 기획전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렇게 적어보면 좀 쓸만한 모양이 좀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새로 만들어도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여기 적용돼서 뭐가 쭉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쓰실 것들만 요소만 좀 살려서 내가 디자인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더 많은 상품 보러 가기 요거 그대로 살릴 거니까 이렇게 배치해서 놓고 신혼친구 할인 이벤트 이거를 좀 이렇게 키워서 놓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쓸 거면 요런 데다가 만약에 내가 파는 상품이 맞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해도 괜찮겠다. 그쵸?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안 쓸 거면 지우고 깔끔하게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꾸몄습니다. 전체 보이게 해보면 이런 디자인인데 마음에 들게 됐다면 이제 다운을 받으면 되죠. 여기다가 배너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 주고
다운로드 해서 JPG나 PNG로 받으시면 돼요. 받은 것을 여기 PC 이미지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적용하기, 확인. 모바일도 이미지를 만들 건데 얘는 사이즈가 750에 600이래요. 그러면 아까 요 배너에서 바로 얘를 바꿀 거면 여기서 750에 600을 주면 돼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만들 거면 파일에서 4분 만들기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만 좀 바꾸죠. 어차피 똑같은 행사일 테니까 750에 아까 600이었나요? 그럼 사이즈가 달라졌으니까 나머지 이제 바꾸고 싶은 데만 좀 바꾸면 되죠. 예를 들어 이것도 너무 작아졌으니까 좀 키운다든지. 자, 디자인이 다 됐으면 이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PNG를 받았네. 뭐 상관은 없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적용하기, 확인. 그런 다음에 여기 상품 링크가 있으면 상품 링크를 넣거나 아니면은 카테고리에 대한 링크를 넣어서 상품들이 보이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없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럼 링크 없음. 그 다음 제목은 원래 제목 입력이 뜨는데요. 우리가 제목을 따로 입력하지 않을 거니까 띄어쓰기 한 번만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다 됐죠? 얘를 이렇게 앞에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뜬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 뭐 마음에 드는 만큼 만들어 보시는데 일단 하나 이상은 만드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넣으면은 PC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겠죠? 넣어보니까 모바일에선 이게 가려진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표시는 아까 미리 캔버스에 만든 것을 선택해서 위로 올린 다음에 따로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길 바꾸면 되죠. 모바일에서 봤을 때도 안 잘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모션 이미지를 PC 이미지, 오버레이 이미지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달아보세요. 여러 개 만들고 싶으신 분은 여러 개 만들어서 두셔도 되는데 지금 일단 하나만 만들자. PC 이미지 만들어서 모바일 이미지 꾸며서 올리는 거. 아까 프로모션 이미지까지 보았고요. 스토어 및 셀러 정보에서는 우리 그 스토어의 그 방문자 수나 아니면 토탈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이 찍히는 란이에요. 근데 나는 방문자 수를 이렇게 공개하기 싫다 하시면 여기서 가려버리면 돼요.
처음에는 방문자 수가 몇 안 되니까 조금 부끄러울 수 있죠. 그리고 남들이 내가 방문자 수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가려주시면은 방문자 수가 가려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스토어 데이터 랩이라는 게 이 부분인데요. 제 스토어도 실제 얘는 정식 스토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뭐랄까 샘플 스토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팔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30대 여성이 많이 찾은 인기몰이라는 건 알아서 제 스토어에서 구매한 사람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여기 표시가 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스토어 등급이 여기서 나타나게 돼 있는데 만약 등급이 높다면은 체크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게 좋겠죠. 근데 씨앗이나 새싹 등급은 어차피 등급명과 아이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 혜택 배너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설정하는 란이 지금 없을 겁니다. 요거는 어디서 설정하냐면 고객 혜택 관리의 혜택조에 수정해서 설정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설정해보면 이 부분에 뜨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유상품, 무슨 상품 해서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상품이 있어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을 올렸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뜨게 해서 올리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자이크형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제목을 적고 부제목을 적은 후에 모자이크형 상품들을 선택해서 집어넣으면은 그 상품이 이렇게 꾸며져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꾸밀 때 아무래도 같은 그런 몰의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을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대로 꾸며서 올릴 수 있게 조금 신경 써놓은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유상품, 뭐 베스트 상품, 신상품 있는데 얘네 이름이 신상품이라고 적혀 있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적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일몰 뭐 새 상품이라고 적으니까 이렇게 바뀌죠. 이와 같이 바꿔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시할 상품은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안 떠 있을 건데요. 상품을 등록하면은 전시할 상품의 순서라든지 내가 어디에 뜨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두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되실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획전 배너 아니고 자유 배너 자유 배너가 있는데 자유 배너는 내가 그냥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배너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간단하게 어떤 쇼핑몰에 대한 주제를 그냥 넣는 그런 배너 용도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링크를 연결해서 이 부분을 눌렀을 때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링크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베스트 리뷰 상품은 진짜 베스트 리뷰들이 뜨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푸터라는 데를 보면은 요 밑에가 이제 푸터라는 건데요. 여기다 스토어 로고를 넣어놓으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스토어 로고가 뜹니다. 우리 만든 스토어 로고 있으니까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 볼까요? 아까 만드신 거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모바일용으로 할까? 이렇게. 너무 크대요. 660에 30이니까 사이즈 조금만 조절하죠. 아까 전에 만든 거에서 너무 커서 안 된대요. 최소 사이즈가 32예요. 30까지인데 애매하네. 이래서 포토샵이 일단 필요는 하겠구나. 그죠? 30까지인데 30까지가 안 되네. 일단 뭐 32로 만들어 보죠 뭐. 해서 제작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터에다 넣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사이즈가 안 맞아서 넣을 수가 없다면요, 어차피 이후에 저희가 포토샵도 배울 거니까 그때 잘라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2는 안 넣어지겠죠? 지금 만든 게. 네, 여기는 지금 못 넣으면 그냥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꾸며보셨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었죠? 전체 적용하기 한번 누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자, 이번에 보실 거는요, 121페이지예요. 우리가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올리고자 할 때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 관리의 상품 등록으로 한번 가서 오늘은 일단 책에 있는 대로만 한번 가볍게 등록을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명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카테고리 항목에 카테고리명 입력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내가 어떤 상품을 올리려고 할 때 그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드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상품의 카테고리를 파악하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로 새 창을 또 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새 탭을 눌렀고요. 네이버에서 내가 지금 올리고자 하는 상품을 여기다 쳐보시는 거예요. 얘는 지금 검정콩을 올리고자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검정콩 칠게요. 자, 이렇게 내가 상품을 쳐보면 쇼핑이란 탭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검정콩이 이 위쪽에 보시면은 식품의 농산물, 잡곡, 혼합곡, 콩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네이버 스토어 센터에 이 카테고리 명에다 콩이라고 적으면 바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어요? 잘 되셨다면 상품명도 한번 적어볼게요. 상품명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판매하려는 상품명을 적습니다. 자, 원래 판매하려는 상품명에는요, 키워드가 포함이 되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 검정콩을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살려고 한다면 검정콩을 쳐서 검색을 할 때 해당 그 검정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을 때는 키워드 그러니까 이름 안에, 제목 안에 키워드가 하나는 너무 적을 것 같고 한 두세 개 정도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게 조금 더 검색에서 유리하세요. 자,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적혀져 있는 대로 써볼 건데요. 여기는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여기서 국내산 검정콩도 키워드가 될 수 있고, 블랙푸드 검정콩, 블랙푸드는 사실 사람들이 찾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블루푸드라는 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정콩도 키워드가 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상품명의 키워드로 이렇게 구성이 된 제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본다면 잘 입력되어 있대요. 그러면 확인하시면 돼요. 판매가는 여기는 10만원 적혀 있긴 한데요. 여기서도 저랑 똑같이 적었네요. 122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에 보시면 여기서 판매가는 판매되지 않기 위해 높게 입력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10만원 적었대요. 근데 가격을 나중에 볼 때는
일단 검정콩을 쳐봤을 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정도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 파는지 먼저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를 적정 가격대를 설정해야죠. 내 원가가 얼만데 그 원가 대비 몇 프로의 마진을 남겼을 때 금액이 얼마가 남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금액이면서도 사람들이 이 금액 뭐야 하고 부담 갖지 않을 만한 금액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원가 부분을 생각하실 땐 조금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마진 계산기 같은 걸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간단하게 판매가를 설정할게요. 10만원의 큰 가격이라고 적었는데 저는 100만원 적으려고요. 진짜 팔리지 말라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테스트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격대가 이제 어느 정도 알맞으면서 내용도 괜찮다 싶으시면은 테스트몰이라고도 제가 상세 페이지에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좀 높게 저도 적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파는 입장에서는 가격대에 마진을 계산해서 올리셔야 된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판매가가 있고 할인이 있어요. 저 요거 할인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검정콩을 보면은 얘가 얼마에 팔리고 있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9,900원에 실제 올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할인을 받아서 얼마에 올린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할인을 받지 않은 것과 할인을 받은 게 약간의 구매자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1,000원짜리인데 할인해서 만원에 파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거랑 만원에 파는 거야 라고 했을 때요, 두 가지 제품이 있다면 어떤 걸 주로 사시게 되시던가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할인을 한 것이 원래는 11,000원이었으니까 그게 조금 더 좋은 거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제품을 사게 될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할인이라는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 제가 설정함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기본 할인이 나오죠? 저는 전체 다 할인할 거니까 전체 할인. 그러면 얼마 할인할 거냐? 예를 들어 저는 1,000원을 할인해 주겠다 라고 하면은 할인가가 이렇게 99만 9천원으로 적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판매 기간은 스마트 스토어는 따로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설정 안 함으로 놓고, 부가가치는 지금 검정콩을 고르셨잖아요. 실제 이 검정콩은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면세로 지금은 누를게요. 자, 그리고 조금 넘겨보면은 네이버 풀필먼트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 네이버 풀필먼트라는 거는 실제 물류사를 연결해서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 보면은 위탁 배송을 하잖아요. 물류창고 놓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정 안 할게요. 자, 재고 수량.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재고를 적어주시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재고 수량을 적어주세요. 몇 개를 적을지는 마음에 드는 만큼 적으시면 돼요. 있는 개수만큼. 자, 그 다음에가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자, 옵션은 뭐냐면, 옵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옵션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콩 들어가 보면은 여기 국산 서리태 뭐 1kg, 뭐 소포장, 뭐 백미, 현미 고를 수 있죠. 여기는 뭐 1kg밖에 안 들어있긴 한데 이게 지금 옵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품이 옵션이 있다면 왜 튕긴 거야?
옵션이 있다면 옵션을 설정하시면 되겠지만 따로 옵션이 없다면 생략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은 일단 옵션이 없다라고 볼게요. 그럼 설정 안 하는 대로 들어가면 되고, 혹시 내가 옵션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서 설정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 타입을 두고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상품 이미지.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가 1000에 1000픽셀짜리 정사각형 이미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내 사진에 가서 이미지를 골라볼게요. 지금 사진은 건강 6번을 골랐네요. 선택하고 확인해보면 이 위치에 대표 이미지가 들어가질 거예요. 됐죠? 자, 대표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쇼핑에서 검정콩을 찾았을 때 이 앞에 뜨는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예요. 그럼 추가 이미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만약 이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이미지가 추가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이미지는 이 예제에서는 5번, 7번, 8번 골랐네요. 내 사진에 5번, 7번, 8번.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추가 이미지는 9장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서로 순서 바꾸는 것도 순서 변경 눌러서 그냥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서 어렵지 않게 순서 바꾸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현재는 동영상이 있으면 올리는데 딱히 없다면 그냥 넘어가죠. 나중에 올려보면 되니까. 밑에 상세 설명으로 갈게요. 상세 설명. 오늘은 가급적이면 책에 있는 대로 하려고 해요. 자, 상세 설명에 여기 중간에 스마트 에디터 원으로 작성 있을 거예요.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얘가 원래는 우리 블로그 적을 때 화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겠습니다.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이라 적은 거는 글씨를 크게 할 거니까 글씨 크기를 한 28포인트 줄까요?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배치할 거니까 가운데 정렬까지 눌렀어요. 자, 여기다가는 인용구라는 걸 넣어볼 건데, 인용구는 요 위쪽에 인용구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내용을 적었고, 자, 제품 사진을 넣을 때 요 밑에 커서 놓고 사진. 내 사진에 아까 사진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넣을게요. 건강 7번으로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하면 사진이 들어가지겠죠, 여기. 밑에다가
인용구 중에 버티컬 라인 이걸로 놓고 검정콩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그다음 밑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그냥 적었죠? 그 다음에 또 사진 넣으려면 사진에서 내 사진 하고 고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검정콩의 효능도 적어볼 건데 만약에 사진이 있고 사진을 옆에다 하나 더 붙이고 싶다 이럴 때는요, 사진을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이런 사진이 하나 더 있고 이 사진을 요 옆에다 붙이고 싶으실 때는 이 사진을 끌어서 이렇게 옆에다 두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사진을 옆에다 붙여서 나타내는 것도 됩니다. 글은 뭐 대략적으로 적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는 여기에 이렇게 사진글 형태로 해서 글을 좀 많이 적어주시면 글 안에서 키워드를 검색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서 노출이 조금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옥션이나 G마켓은 그렇게 안 하지만 특히나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렇게 사진과 글을 같이 올리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따닥 누르시면요,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 창으로 들어가져요. 스마트 에디터는 사진을 보정하거나 아니면 크기 조절하거나 자르는 등의 작업들이 가능하고, 보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바뀌어져서 저장이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을 했으면, 그러니까 대략 적었으면 등록까지 누르면 이렇게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뜨면서 이렇게 에디터 창을 빠져나옵니다. 상품 주요 정보에 여기 옆에 세모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펼쳐져서 상품 주요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브랜드를 클릭해서 뭐 여기다가 한일 컴퓨터 뭐 이런 식의 브랜드를 적으시면 되겠죠. 제조사가 있다면 제조사도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상품 속성입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속성들을 골라야 되겠죠. 원래는 수학 시기도 있을 거고 한데 지금은 없으니까 연중 생산 골라 놓을게요. 원산지 뭐 예를 들어 국산,
무게는 몇 킬로에서 몇 킬로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실제값, 뭐 1kg면 1kg, 형태는 건조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해당하는 그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고요. 친환경 인증이 있으면 친환경 인증, 없으면 인증 대상 아님을 고르면 되겠죠. 친환경 인증이 있으시면 이제 인증을 선택해서 넣는 거고, 지금은 없으니까 인증 대상 아님. 자, 원산지 국산이죠. 국산. 그 다음에 상품 상태, 신상품과 중고 중에 신상품이죠. 맞춤 제작 아니고요. 제조 일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넘어가고, 자, 여기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이가 상품 정보 제공 고시입니다. 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눌러보시면 설정 여부에 설정함 돼 있고 상품군 고를 수가 있어요. 해당하는 게 있죠. 지금 식품. 없으실 땐 그냥 기타 제화 하시면 되고, 있으시면 고르면 돼요. 근데 이런 걸 다 채우기 힘드니까 그 옆에 있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상품 파실 때는 채울 수 있는 항목은 채워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배송. 저는 그냥 일반 배송에 묶음 배송 가능하다라고 골랐어요. 네, 반품 교환도 한번 봐주세요. 기본적으로 반품 배송은요, 기본 택배사가 스마트 스토어는 우체국 택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직 사업자 없으실 때는 그냥 우체국 택배로 하신 상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업자가 있고 계약하신 택배사가 있다면 그때는 택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은 못 바꾸니까 참고해 주세요. 개인이라고 하는 건 개인 판매자가 아니라 사업자 없는 그냥 일반 개인이요. 지금처럼. 그 경우는 우체국 택배로만 아예 픽스가 돼 있고, 나중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으실 때는 바꿀 수 있더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 금액 설정해 주시고 AS 특이사항 보죠. AS 전화번호에는 간단히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AS 안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응대 가능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사지 말라고 아예 연습용 상품이라고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사업하실 때는 AS에 대해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업무 시간이니까 뭐 전화를 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소를 알려주시거나 아마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AS 안내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주세요. 추가 상품의 경우는요, 우리가 상품을 팔 때 다른 상품도 덧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검정콩을 사는 사람들한테 검정콩 살 때 예를 들어 보리차도 같이 사게 한다든지, 그런 게 추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 살 때 추가로 더 살 수 있게 연결하는 상품이지, 추가 상품만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주신다면 그런 거 이제 선택해서 넣는 거고, 지금은 설정 안 함 할게요. 자, 구매 혜택 조건입니다. 최소 구매 수량 몇 개, 이렇게 설정해서 그 구매 수량 이상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최대 구매 수량에 대해 제약을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수 구매를 했을 때 할인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상품 구매 시 지급과 리뷰 작성 시 지급이 있죠. 보통 리뷰 작성 시 지급을 해두시는 걸 추천은 드려요. 왜냐면 상품을 우리가 배송을 해서 보내고 고객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고객이 빨리 구매 확정을 해줄수록 돈을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매 확정을 안 하다가 자동 구매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10일 있다가 자동 구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더 돈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을 보통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상품 사실 때요. 예를 들어 이런 상품을 내가 사려고 한다 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리뷰가 있으면요. 그래도 믿음직하다 라고 생각하고 사시지만 리뷰가 하나도 안 달려 있으면 뭔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상품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뷰가 달려져야 사람들이 더 구매할 때 부담 안 갖고 구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도 리뷰 작성 시 지급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을 하는 거는 N페이로 지급이 되는데요. N포인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있는 어느 서비스, 어느 사이트에서도 돈으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상품을 사시고 이런 리뷰를 작성하려고 다시 들어오셔서 리뷰 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리뷰 작성 시 지급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내 돈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포인트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적당하게 그냥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금액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텍스트 리뷰 작성하면 50원 준다든지 포토 동영상 리뷰 작성하면 100원을 준다든지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리뷰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는 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라도 리뷰를 적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리뷰의 질을 생각했을 때 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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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안 적히고 좀 좋은 리뷰가 적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팝업 같은 걸 띄워서 리뷰 이벤트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저번에 예시에서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요. 리뷰를 잘 적은 몇 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뭔가의 어떤 서비스를 달아서 리뷰를 작성을 하게끔 하면서도 그 리뷰가 품질이 좋은 리뷰가 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향후에 이제 상품 사시는 분들이 그 리뷰를 참고해서 상품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세요.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적을게요. 텍스 리뷰 50원, 한 달 리뷰 100원. 최대 그러면 300원까지 주겠다가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이자 할부 안 할 거니까 설정 안 함. 사은품. 사은품이 있을 때 적으시면 돼요. 없으시면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이벤트가 있으실 때 적으시면 돼요. 없으시면은 역시 비워두셔도 돼요. 자, 사은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쇼핑백 증정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포장, 선물 포장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은품이 뭐 별다른 거는 아니고요. 진짜 간단한 어떤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런 거 정도도 사은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벤트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3시 4시로 할까요? 3시로 할까요? 3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송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3시 이전에 주문하면은 당일 발송하겠다가 되는데요. 물론 이거는 내가 그냥 약속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고객한테 항의를 들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배송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때 3시에 당일 발송하겠다라는 이런 이벤트나 공약을 걸었다면 대략적으로 내가 배송에 대해 체크를 하는 거는 3시 반이나 이런 정도에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1, 2분 차이로 놓친 사람들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문구는 뭐 그런 식으로 내가 활용을 한다면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검색 설정. 자, 여기는 이제 태그들을 고르는 거예요. SEO라고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SEO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어쨌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를 SEO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태그인데 태그는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태그 직접 입력을 하면 내가 입력을 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블랙푸드, 뭐 검정콩, 뭐 검정콩, 국내산 검정콩 뭐 이런 식의 태그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벤트형 태그나 타겟형 태그, 감성형 태그가 있으면 그런 걸 넣으실 수도 있는데 태그를 내가 뭘 넣어야 될지가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이 위쪽에 보면 쇼핑 연관들 있죠?
여기서 관련된 것들을 좀 집어넣으시면 참고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서리테일 키로, 국산콩 웬만한 거 다 넣은 것 같아요. 그죠? 더보기 하면 더 나와요. 됐어요.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10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면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내 상품과 관련된 그런 태그가 더 있으면 더 생각해서 채우시면 되겠고, 없으면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다. 이런 정도만 보죠. 자, 그러고 나서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보면은 국내산 검정통은 여기 태그 사전에 등록 안 돼 있대요. 그럼 여기 있어도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하니까 얘를 빼버리고 이런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두시면 되겠죠. 원래는 이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공간에는 실제 이제 이 제목 있죠. 지금 이 상품의 제목이 뜨는 거고요.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이 부분에는 검색을 할 때 아까 이 스마트 스토어의 소개글 있죠. 그게 원래 뜨는 란이에요. 근데 소개글이 굳이 이 상세 페이지에 뜰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메타 디스크립션을 바꾸는 거고요. 실제 이 태그나 메타 디스크립션, 페이지 테이블 이런 부분들은요. 고객이 보는 용도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알고리즘한테 내가 이런 것들을 올렸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있으면 10개까지 채우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채워주세요. 판매자 코드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노출 채널인데요. 노출 채널은 아마 웬만해선 다 체크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다 보셨다면 여기 있는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 눌러볼게요. 그럼 점검 필요한 게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되셨다면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에 보면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은 단일 상품이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안 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생략해 주세요. 요것도 공지사항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요렇게 지금 상품 올라가 있는 거 보이네요. 그죠? 아까 태그, 관련 태그 떠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상품을 또 올려볼 건데, 가급적이면 옵션이 있는 상품으로 해서 한번 받아서 우리가 도매국 같은 데서 받아서 올려보는 걸로 할게요.